안녕하세요. BTMS 오타임의 실브 채널입니다. 2월 2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CPEC 소식입니다. 오늘 CPEC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연사로 올랐으며 수많은 연사들이 사회 전반에 걸친 보수혁명에 관한 연설들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마샤 브랙번 테네시주 상원 의원은 빅텍이 글로벌을 지배하고자 하는 CCP를 돕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회사가 아닌 마치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맥 게츠 의원은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둔 공화당 지도자들이 오늘 이 CPEC에 참석을 하면 환영보다는 그들은 야유만 받을 것입니다 하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지도자들이 미치 매코넬이나 리즈 체니 같은 사람들을 환영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환호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들 직원들과 함께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연설에 들어가기 전 해리스 기자와 인터뷰하였습니다. CPEC 개막 첫날인 금요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연설한 내용 중에는 조 바이든이 미국 내에서의 가스라인 설치는 반대하면서 유럽 내에서의 러시아의 가스라인 설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러시아 퍼스트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편 헌터 바이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수십억 달러의 돈이 반대급부가 없이 중국에서 그냥 왔겠습니까? 중국은 이미 그에 대한 배상을 수십 배를 받았을 겁니다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연설 내용 중에는 누가 취임 33일 만에 중동을 폭격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리처 체니가 많은 민주당과의 합의가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가 그간의 평화를 깨고 33일 만에 중동의 폭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보좌관 출신의 맥스 밀러의 오하이오 북동부 16지구 2022년 연방 하원 의원 출마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PEC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세이브 아메리카의 성명을 통하여 맥스 밀러는 백악관에서 일을 훌륭하게 해내었고 환상적인 의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앤토니 곤잘레스는 16지구 주민들의 여론과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맥스 밀러를 추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현직 의원인 앤토니 곤잘레스는 큐바 출신의 전직 미식 축구 선수이며 리즈 체니와 같이 이번 2차 탄핵 투표에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10명의 공화당 배신자 중에 한 명 의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란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인 노스캐롤라이나의 캐티 매닝 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핵협정 재개에 대하여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스라엘 타임즈지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매닝 의원은 JCPOA 1.0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교위원회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연구한 후에 거래를 재개하기 전에 위원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전국 유대인협회 회장 출신의 발언이라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낸시 펠로시의 기질로브와 두 사람 간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이냐 조국이냐에서 조국을 지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JCPOA는 포괄적 공동계획, 즉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약자로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체결된 이란의 군사목적 핵개발에 관한 합의 문서의 약자입니다. P5 플러스 1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플러스 독일 유럽연합은 비밀협상을 해오던 미국과 이란 간의 비핵화를 인준하고 받아들인 것이 JCPOA입니다. 엉터리 오바마 행정부는 이 협상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으로써 2025년 7월 이후에는 이란이 군사용 핵무기 개발을 하여도 제재할 조항이 없는 상태가 됨으로써 2018년 5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협정에서 탈퇴한 것입니다.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돈만 1,500억 달러 갖다 본 오바마 행정부 때 그 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제안들은 특검이 그 안에 몸담아왔던 커네티컷 주 검사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비록 주 검사장직은 사임을 하지만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지명을 하고 의회가 인준한 특별검사직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오늘 법무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잔드름의 사무실이 법무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잔드름은 본인의 경력은 1975년도 로스쿨을 졸업할 때 상상하였던 만큼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그간 검사 생활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FBI입니다. 몇 년 전까지 FBI의 현상 수배는 국내외 테러범이나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FBI의 현상 수배 포스트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1월 6일 의회 난입한 사건에 대하여 난입한 사람들을 국내 테러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프로파간다에 말려서 그 사람들을 수배하여 체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러시아 스캔들,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수많은 스캔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기소하거나 체포한 적은 없습니다. 그 혐의자 중 대다수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다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그 사건 자체를 기밀로 분류하여 보관만 하고 있으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었던 FBI가 이제는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게트웨이 펀딧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복도를 그냥 걸어가고 있는 비무장 비폭력 여성을 국내 테러범으로 규정하여 신원 수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성이 테러범으로 보입니까? 하고 게트웨이 펀딧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계산법 도우미인 라이언 피셜이 중환자실에서 지금 회복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레이디 가가의 두 마리 프렌치 불독인 푸치를 데리고 산책 도중에 개도둑놈 2명이 레이디 가가의 개 2마리를 강탈하려고 하자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2명의 흑인이 권총으로 이 개 도우미를 쏘았습니다. 한편 이태리에서 지금 공연 중인 레이디 가가가 열을 받아서 50만 불의 현상금을 걸고 그 범인들을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총을 맞은 이 청년은 곧장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연예인들 사이에 최근에 프렌치 불독 인기가 높아지자 암시장에서 개 한 마리가 수천 불에서 만 불까지 이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이 개 2마리를 훔쳐가서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멀쩡한 청년 개죽음 당할 뻔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